워낙 많은 걸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가짓수는 뭐 1000개, 뭐 100가지가 넘는 네, 100가지 뭐 그래서 구글 공식 블로그에 뭐 예를 들면 구글 I.O.에서 소개한 100가지 막 이래가지고 100개가 그렇죠. 리스트업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또 가장 관심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검색이 그 전통적인 검색이 AI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초기에도 이제 오픈 AI를 쓰니까 더 이상 구글 검색을 하지 않는다거나 약간 전통적인 검색이죠.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보시기에 이제 이번에 발표가 이제 검색 시대의 종말이냐. 보시기에 이제 일반적인 검색이 AI 검색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걸 선언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는 또 이게 어쨌든 그 현장에서 또 느끼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 구글 I.O 행사 때 뒤에 보면 화면이 막 계속 막 화려하게 넘어가잖아요. 제가 그거를 다 찍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 슬라이드가 한 뭐 하나 띄워놓고 10분 얘기하고 그런 거면 어떻게든 다 찍겠는데 여기는 뭐 몇 초에 한 번씩 슬라이드가 탁탁탁 바뀌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찍다가 너무 임팩트 있었던 한 장이 아예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큰 화면에 검은색으로 딱 써서 Google Search is AI Search.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글 서치는 AI 서치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언적인 걸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AI 서치가 베이스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게 search가 아니라 ask다. 그렇죠. 묻는 네, 얘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검색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는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예요. 유튜브도 에스크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던데. 네, 게임에서 맞아요. 먼저 서비스 내놓는다고 하고. 네,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에스크 유튜브라고 해서 정확히 에스크 제미나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미 그 기능이 우리도 탑재돼 있잖아요. 영상 밑에 봐서 뭐 이 영상 요약을 해주거나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접근 자체가 일단 제가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찾아보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이제 말씀하셨던 에스크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예를 들면 구글 사이트 안에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얘가 유튜브 영상에 몇 분 몇 초에 가면 있어라는 걸 정확하게 찍어주는 구조인 거예요. 컨텐츠까지 추천해주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링크를 줘서 그걸 누르면 몇 분 몇 초에 제가 궁금한 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제가 구글에 갑자기 이런 영상을 보다가 검색에다가 도항구라는 사람이 구글 I.O.에 갔다는데 언제 갔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3분 57초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링크를 딱 누르면 거기서 영상이 바로 나오면서 도 기자님이 제가 2014년에 구글 I.O.를 처음 갔는데 라는 점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변화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야, 롱폼 중에 정보성 컨텐츠도 꽤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했었던 여러 표준 중에 저는 제일 강력하거나 와 이거는 진짜로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UCP라는 거예요. UCP. 그래서 UCP가 Universal Commerce Protocol이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충 MCP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MCP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 클로드를 만든 곳에서 제안한 표준이었죠. 그래서 일종의 뭐 표준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I가 예를 들면 챗GPT가 계산을 할 때 예전에는 챗GPT한테 계산해라고 하면은 계산을 AI가 직접 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날 때도 있고 얘가 뭐 연산 머신 아니었으니까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그러면 차라리 계산기 앱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그냥 AI가 계산기 앱 두드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붙이려고 그러면 붙일 때 표준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USB의 그 커넥터처럼 연결해 줄 수 있게 만든 어떠한 그 프로토콜의 MCP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계산기 앱이 있는데 이 계산기 앱을 MCP라는 걸로 연결을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얘한테 2 더하기 3이 뭐야 라고 AI에게 물어보면 이게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계산기 앱을 불러와서 계산 때린 결과를 가져오는 형태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AI는 여러 가지 연동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표준을 엔트로픽에서 얘기를 했고 그 표준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심지어 구글까지 야 우리도 같이 채택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AI가 지금 이렇게 에이전트로 쭉쭉쭉 속도감 있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하게 이번에 뭘 얘기한 거냐면 UCP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 발표자가 어느 수준까지 얘기했냐면 이거는 거의
웹에 HTTP를 만든 거랑 똑같은 거야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www도 있지만 그 앞에 HTTP라고 하는 표준이 생긴 그렇죠. 거잖아요. 프로토콜. 그런 것처럼 쇼핑에 이번에 생긴 게 유니버셜 커머스 그죠? 유니버셜 커머스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AI가 이제 앞으로 지가 알아서 쇼핑몰을 좀 돌아다닐 거야. 지가 알아서 쇼핑몰 돌아다닐 때 어쨌든 저 쇼핑몰 갔을 때 이 문 구멍이 닫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준을 만들었어라고 했고요. 더 놀라운 건 표준을 만들면서 우리가 경쟁 관계 아닌 경쟁 관계인데 이렇게 둘이 손을 잡은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라면서 농담을 따면서 한 얘기가 아마존인가요? 아마존이 들어온 거죠. 아마존하고 쇼피파이 이런 데들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구글이 하고 있는 이 UCP라는 생태계에 아마존이 딱 들어와 버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또 우리가 또 한때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컴퓨터 조립을 할 때 또 제일 어렵거나 이제 선수들이 잘하는 게 이 메인보드랑 네네. 예를 들면 어떤 칩을 껴야 되느냐,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조립을 하고 싶어서 조립 부품을 막 고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품을 고르는데 부품끼리 쉽게 말하면 궁합이 안 맞아. 근데 그런 예를 게 들면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네네. 메인보드는 제가 그냥 제일 싼 거 위주로 찾아가지고 했는데 메인보드는 AMD 칩을 꼽아야 되는 건데 그냥 모르고 제가 CPU를 예를 들면 인텔 걸 넣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그냥 장바구니에 넣고 오면은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조립 맡기셔야죠 막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을 때마다 네,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갑자기 근데 도 기자님 지금 다 넣는 거는 이제 AMD용을 넣었는데 지금 CPU를 인텔 걸 넣으시면 안 돼요. AMD 걸로 넣으셔야 돼요. 얘가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안에서 실제로 그런 프로토콜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타이밍에 사오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재고가 없는 거를 지가 알아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갖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조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UCP가 갖는 의미죠. 그리고 이번에 또 UCP와 함께 또 나왔었던 안전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AI한테 그럼 이제 막 시킬 건데 네네. 얘가 또 이상한 대로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보완해주는 이러한 그 방법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하나에 보면 정신없어 뭐 이렇게 많아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선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구글이 이 AI 서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말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토큰 값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검색 쿼리를 친다고 해서 뭐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검색을 친다고 그래서 근데 얘는 칠 때마다 계속 토큰을 써야 되니까 그럼 쓴 만큼 뭔가를 또 구글 입장에서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 역시도 또 새로운 시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그림들도 좀 같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요즘에 덜 들어가지게 됐잖아요. 네네네. 이제 챗GPT 나오거나 그 안에서 해결하듯이.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럼 이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구글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오래 들어오게 할까?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안에서 더 놀게 하지 않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걸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거기에서 또 있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나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하는 분들이 아마 저걸 보면서 네이버도 자기 방향성이 맞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구글도 이러한 이제 그 토큰의 사용이 많아지고 비용이 많아졌을 때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갈까라고 할 때 결국 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출에 대한 상승을 그렇죠. 보여준 거잖아요. 네이버가 최근에 보면은 클로버엑스라고 하는 어떤 대중 서비스를 좀 접었죠. 종료를 하고 거기에 있는 걸 다 지금 다 이제 쇼핑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쇼핑에 대한 관심이나 그쪽에다가 되게 몰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볼 때 결국 이 또 커머스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시장을 AI와 함께해서 또 어떤 식으로 발현을 시킬 것이냐.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지갑을 얼마나 더 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들에 또 이제 관심이 많았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글래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구글 글래스가 잘 네네. 나왔다가 결국에 실패를 네네. 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또 XR 세션을 좀 들을 수가 있어서 실제 그 글래스 쪽 총괄하시는 분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자기네들 느꼈던 게 이번에 키노트 발표에서 나왔던 게 결국에는 예뻐야지 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속칭 간지나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안경이라고 하는 건 계속 하루 종일 패션 쓰는 거기 아이템? 때문에 일상적인.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쓸 때 편한 것도 있고 예쁘고 상황이 좋아야지 일단 쓰더라. 그러니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구글의 관점으로 저는 되게 새로웠던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엔지니어 조직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술 우선이었는데 결국에는 디바이스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쓰기 좋은 디자인이 중심이구나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그 렌즈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죠. 화면이 나오고 네네. 또 손 동작까지 하는 이러한 XR 기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글은 아직은 그건 안 나오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 늦은 것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네네. 지금 메타에선 이미 레이벤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벌써 2년 됐죠? 그쵸. 네, 2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막 네네. 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메타 글래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팔리죠. 이제 런칭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구글이 나오는 지금 이제 가을에 나오는 모습은 한 2년 전에 메타에서 나온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XR 개발하는 좀 세션이나 내용이 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발자분들한테 XR용 별도의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포팅 컨버팅은 알아서 자기가 하겠다.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 되게 맥락이 중요한 게, 메타는 아시겠지만 계속 이 VR이나 AR 쪽, XR 쪽 하면서도 계속 그들의 원하는 맥락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탈 앱스토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별도의 디바이스가 나오면 이 디바이스가 완성이 될수록 결국 스마트폰 없이 이것만으로 돌아가는, 혹은 완전히 별도의 마켓플레이스를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구글과 애플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 그렇죠. 나만의 생태계 네. 앱을 원했죠. 그쪽.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수수료도 그렇고 이제 어떠한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려는 컨셉에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앱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계속 자체적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쪽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구글은 우리는 기존의 생태계에 에딩을 해서 확장하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께 TV에서도 되고 뭐도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앱이 자연스럽게 이 안경에서도 되는 확장성이지 이게 별도의 이것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야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던 메시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구글의 생태계 전략에 온라인이 좀 그래도 고민을 하면서 좀 맞춰져 가고 있구나라는 전 그런 그림으로 보인 거예요.